아무튼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를 더 가꾸게 되고요.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풀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헛간도 가로등도 그리고 밤새 인적 끊긴 작은 중앙로들도. 로버트 블라이의 사랑에 관한 시인데요. 시인의 말대로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사랑스럽죠.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등도 나무도 다 예뻐 보입니다. 어쩌면 이 더위조차 예뻐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운 날 사랑하는 연인과 마주 앉아서 빙수 한 그릇 먹으면 세상 시원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따라, 내 기분 따라 다르게 보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분명히 덥다 하다 보면 7, 8월이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고요. 아, 가을이구나 하다 보면 이내 겨울 찬바람이 밀려올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시간이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데요. 잘 사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친절은요, 또 다른 친절을 낳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데요. 사실 요즘 저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찐이님들을 찐으로 사랑하거든요. 6월 마지막 날, 오늘은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오 교수님 모실게요. 8893님께서 먼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쏭디 해주셨고요. 3585 유주님께서 쏭디님, 도바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주세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주말이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0535님께서 좋은 방송 매일 기다려집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신청해 주셨고요. 4090님,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쏭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요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6750님께서 출석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세요 해주셨고요. 5102님께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불금에 수고하세요 해주셨어요. 아, 혼자 사무실에 계시는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쏭디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이죠. 3344 송성님께서 오늘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첫 출석합니다. 앞으로 자주 청취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처음이세요? 자주 오세요.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5989 부처님 덕보자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첫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첫 출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오늘 쏭디가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우리 사이 샵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멋진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비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후덥지근하고 요새 그 러브 벌레, 사랑벌레가 네. 많아졌다고. 글쎄요. 걔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모기인 줄 알고 너무 징그러웠다가 모기와 이 개미의 중간 벌레가 있거든요. 네. 모기인 것 같은데 개미인 것 같은 벌레가 있어요. 네. 그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벌레는 그렇구나. 제가 한번 당해봐서 그 화상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벌레가 지나만 가도 만지기만 해도 거기에 화상처럼 화상이 그 흉터가 생겨요. 근데 그 벌레가 참 낫기도 쉽지 않고 나도 흉터가 계속 남아있고 막 그래갖고 그 이름이 화상벌레인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벌레를 절대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네. 손으로 잡으면 그 진액이 네. 다 묻어갖고 온몸이 그런 게 생겨요. 세상에. 예. 저는 몰랐고 러브벌레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익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충이 아니라. 그래서 좀 예쁘게 봐주기로 했어요. 네. 징그럽게 안 보고. 아무튼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계셔서요. 잠깐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8363 오보재기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원에서 인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오보재기님도 이제 좀 자주 오실 것 같은데 많이 환영합니다. 5518님께서 송디 한 주는 정말 너무 빨리 가네요. 벌써 금요일. 오동식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해주셨고요. 9898 처사법정 운영운처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1283님께서 오늘은 야간 근무라 오동식 교수님 노래 사연 들을 수 있고 송디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해주셨어요. 야간 근무 아니어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2566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이야기가 엄청 기대됩니다 해주셨어요. 교수님 이야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요대백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70년대 말에 한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요즘에 우리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죠. 네. 예,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음악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그 록그룹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네.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많은 록그룹들이 나와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태, 그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다들 이제 없어졌죠. 네. 그래서 록그룹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77년도에 MBC에서 대학가요제를 만들면서 그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곡이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 대상을 탔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 어떡해라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라이벌 방송국이 MBC의 라이벌 방송국이 이제 TBC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 TBC에서도 뭔가 자기네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78년도에 해변가요제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일명이 뭐 연포가요제다. 그래서 연포에서 해갖고 연포가요제가 됐는데 네. 그래서도 거기서도 가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이치현 씨나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서 나온 가수들이었고 그 이명훈, 피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병진 개그맨 주병진도 누나와 같이 나와서 입상을 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연예인들을 배출을 해냈고 그런데 이제 해변가요제에서 하는데 약간의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79년도부터 이름을 바꿔서 젊은이의 가요제라는 이름을 바꿔서 서울에서 진행을 했죠. 그 해변가에 가서 하는 게 네.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TBC의 모토는 그거였었어요. MBC 대학가요제는 대학가요제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니면 출전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절반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생들은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나간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가요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해변가요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젊은이의 가요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79년도에 이제 뭐 라이너스의 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80년도에 나온 노래 대상을 탄 노래가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로코스트의 하늘색 꿈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나중에 다른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었죠. 네. 그래서 리메이크를 해서 한동안 활동을 했는데 뭐 저작권 문제로 해서 중간에 중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늘색 꿈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여자 고등학생 그것도. 예, 이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생이 이 곡을 쓴 거예요. 근데 곡을 쓸 때 이걸 이렇게 락곡으로 쓴 게 아니라 통기타 곡으로 써서 이제 혼자 불렀던 노래인데 이거를 이제 이 멤버들이 듣고 이 곡 너무 좋다. 우리가 이걸 락으로 편곡을 해보자. 그래서 편곡을 해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하늘색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은이의 가요제나 이 80년도 젊은이의 가요제에 그 출전한 록그룹이 400개 팀이었다고 그래요. 네. 와. 제가 79년도에도 예선 심사 때부터 제가 쭉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선 심사 때 왔던 록그룹이 한 260, 70 팀이 왔었어요. 정말 그 심사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또 해필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기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밴드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연주에 대한 그 퀄리티보다는 볼륨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볼륨을 줄여놓으면 또 키워놓고 줄여놓으면 또 키워놓고 이래서 참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79년도 80년도 그 젊은이 가요제 그 분들은 그 지구 레코드에서 이거 앨범을 만들어서 마침 또 제가 그때 지구에 있어서 이분들을 데리고 같이 녹음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맨날 데리고 같이 가서 녹음하고 막 이렇게 뭐 식사 데리고 가고 뭐 이거 했던 그 생각들이 이거 준비하면서 막 나더라고요. 추억이 또 새롭어요. 그렇죠.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네.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학생들의 그 순수함과 그다음에 그 생기발랄함 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춘 프로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요제를 하면서도 가요제 내내 그런 기분에 휩싸여서 저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더 저한테는 제 곡도 아닌데 내 곡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 네.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색 꿈 이현이라는 고등학생이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은 분들은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3048님 사연입니다. 교수님, 약속을 하면 지킬 때보다 안 지키는 날이 더 많은 친구 어찌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강원도에 있는 박물관에 갔다가 맛있는 거 먹자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했어요. 티켓도 미리 예매를 했죠. 근데 4명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3장만 예매했어요. 왜냐면 툭 하면 약속 펑크 내는 그 친구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이번엔 왔더라고요. 물론 40분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일정이 다 어긋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 자기 티켓은 예매하지 않았다고 파락파락 화를 내는 바람에 저랑 한바탕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직도 속상한 마음에 음악 신청합니다. 어디에나 이런 분은 꼭 있죠. 네. 늦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습관성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늦는 게 조금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네. 일찍 출발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 가수 중에도 유명한 가수고 저랑 같이 했던 가수인데 네. 그 친구가 그렇게 늦어요. 여자 가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버릇을 한번 고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강원도 그 스키장으로 이제 뭐 스키장이 그때 개장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무슨 뭐 녹화하는 뭐가 있었어요. 네. 큰 프로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늦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요즘에는 가수들이 각자 움직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각자 움직이는 가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합해갖고 같이 다 버스 타고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정시가 되는데 안 오니까 이 PD 분이하고 저하고 이제 친한 분인데 네. 제가 얘 좀 한번 어떻게 좀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출발을 해버리신 거예요. 어머. 정시에. 네.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난리가 났죠. 네. 그래갖고 그 가수분이 택시를 잡아 타고 쫓아온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어디 횡성 뭐 지나서 어디서 뭐 만나가지고 휴게소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휴게소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라 그러네. 이게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같으면 지금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면서 휴게소마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거기서 휴게소에서 만나갖고 그 많은 가수들과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덜 하더라고요. 와, 좀 고쳐졌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매번 늦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 약속 시간을 만약에 8시면 7시 40분에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하면은 꼭 그렇게 8시에 오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네. 저거 있는 그 퇴촌에서 만났는데 네. 마침 또 퇴촌 살아요. 그 친구가. 퇴촌에서 만났는데 역시 늦긴 조금 늦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안 늦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한 30분은 기본으로 늦었는데 그날은 2분인가 늦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2분밖에 안 늦었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장족의 발전이네요. 네. 요즘은 잘 안 늦는데요 자기가. 네. 저도 사실은 늦는 습관이 20대 때 있었어요. 그렇게 정시를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꼭 그렇게 민기적 되다가 조금 더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냥 올바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정이 있어서 막힌다든지 하면서 조금씩 5분, 10분씩 늦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30분 일찍 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니까 뭐 늦어도 일찍 가게 되고
10분 근데 전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가수나 연예인들은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 약속이 우리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1대1이나 1대 뭐 3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늦더라도 친구들이니까 맞아요, 이해하고 지인들이니까 다 이해해요. 네. 근데 이제 공연이든 방송이든 이거는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실수를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저번 주에 또 한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예. 그 옛날에 그 MBC 대학가요제는 심사를 이제 이 지방별로 나눠서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대구에서 하는 대구 경북예선 심사를 하기로 해서 가기로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마을호죠 그때는 네. KTX가 없을 때니까 새마을호 시간을 잘못 계산해 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시간이 여기서 뭐 3시간 반이 걸리는데 난 2시간 반으로 착각을 한 거지. 아. 그래갖고 자꾸 잘못 계산해서 늦은 걸 예약하셨구나. 늦은 걸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도 거기 가서 한 거죠. 난 그 시간이면 되는 줄 알고. 네. 그리고 마침 거기 동대구역에 딱 내렸어요. 나가갔더니 택시 앞에 길이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 그걸 이제 한참 기다렸어. 그리고 내 차례가 와서 타려고 그러는데 민방위가 걸린 거예요. 어머. 다시 또 들어가래요 역사로. 어머. 그래서 역사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깐에는 빨리 뛰어나가서 앞에 줄 서야지 했는데 와보니까 이미 또 이만큼 서 있는 거야. 아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도착을 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사위원이 안 하는데 어떻게 네. 시작을 해. 그래갖고 네. 정말 MBC 불러다니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MBC의 모든 심사에서 잘렸어요. 어머. 예. 아니 그거는 전 한 번의 당연하다고 실수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수를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당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티켓 예매를 안 한 것도 사실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뢰가 없었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예.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네. 예. 앞으로 신뢰를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친구분께서. 네. 그렇죠. 아니 오죽했으면 티켓을 예약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네. 안 왔으면. 분명히 안 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티켓 값도 아깝잖아요. 네. 날리는 거니까. 분명히 환불이 뭐 당일 취소는 당연히 안 될 테고 한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맞아요. 아, 약속 안 지키는 친구와 친구를 믿지 못했던 3048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아니 모처럼의 나들이었는데 친구와 다투는 바람에 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교수님 3048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노래 2곡을 골랐습니다. 네. 예전에 방주연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펄시스터즈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커피 한 잔. 네. 네, 이 신중현 씨 곡인데 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6715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조금 늦는다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려고 먼저 주문을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들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사내아이가 와다다다 달려와서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커피잔을 놓쳤고 제 옷과 바닥은 엉망이 됐어요. 근데 아이 엄마가 오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만 홀랑 데리고 돌아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붙잡았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완전 적반하장이었어요.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앞을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이러는데 와, 정말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점원이 커피를 다시 드리겠다고 말리는 바람에 참긴 했는데요. 올라온 혈압이 아직도 안 내려갑니다. 교수님, 제발 노래로 진정시켜 주세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적반하장적인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만연한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맞아요. 그리고 더 당당해 보면 어떻게 된 게. 네. 예, 이 잘한 사람보다 더 당당하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이상한 심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앞에 가고 있는 차를 뒤에서 와서 딱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 내려서 내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네. 뭐 내가 그렇게 다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려서 그쪽에 사람이 내리면 일단 괜찮으세요? 다치신 분은 없으세요? 네. 일단 물어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 건데 네. 내려서 당장 인상 퍽 쓰고 소리부터 지르면 그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예, 그럼 물론 뒤에 분은 실수한 줄 본인인지 아시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또 제가 좋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맞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네.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분이 속으로 찔리는 게 많아서 저러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커피 매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상황을 그쵸, 알죠. 그쵸. 그거 다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만 그럼요. 손해니까. 네, 본인만 손해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교수님, 6715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들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잘못은 바로 너다.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이장희 씨가 불렀던 네. 노래 있죠. 그건 너. 예, 그거와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분위기가 좀 삭막해져 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좀 정이 넘치는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네. 사회 분위기 전체가 조금씩 자꾸 삭막해져 가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껴서 네. 그 예전 60년대에 그 서울에 대한 얘기를 다룬 우리 서울 야곡이라는 노래를 네. 70년대에 전영 씨가 리메이크를 한 곡이 있어요. 서울 야곡이라는 노래 이렇게 두 곡 골라봤습니다. 네. 그건 너 서울 야곡 듣고 올게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죠. 네. 사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좀 각박해지고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좀 사랑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아마 오늘 첫 곡으로 한의권 PD께서 네. 들으신 게 모두가 사랑해요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한 곡 더 골라봤습니다. 이 두 분 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힐링 좀 하시라고 네. 이 바로 조금 전에 노래를 했던 전영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모두가 천사라면. 끝곡 모두가 천사라면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